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과 관련해 한인들이 멸시와 피해를 당했다는 미확인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어 한인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타인종들은 조승희가 한인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들이 타주로 피난을 가고 있다. 미시간에서는 한국 차만 골라 파손했다. 백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참사 이후 미확인 루머들이 퍼지면서 중어 범죄와 보복에 대한 한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정작 한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타인종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조승희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it has any effect on it. He's just another student. The fact that people are South Korean,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 think it was just his personal mental issues. I don't think he was doing it as in any way for South Korea or as a representative of the South Korean community. 실제로 한인 대학생들도 주위의 우려만큼 캠퍼스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번 참사와 한국인을 연관짓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학생들은 또 한인들의 추모 행사가 같은 미국 시민으로서 애도의 표현이지 한국인으로서의 사과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수도 한국 이민사회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특정 인종의 범죄라는 점보다는 현대인은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 더욱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I trust that, in a place where a university like this, I know that people know better. I know that they're just because I'm Korean, people won't think of me as, a potential shooter or anything like that. So something could be done with the psychological services of the university, with the counseling services, to perhaps realize more clearly when a person is deeply upset and exercise some control over that person. 사실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이 한인 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한인들도 미국에서 사는 주체로서 신중함과 함께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KBC 뉴스 김주연입니다. 길을 걷던 청소년이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으로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5세 청소년이 갑자기 날아온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 경찰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엘진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4시경 19세 청소년이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4명의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차를 추격하며 차를 향해 수발의 총격을 가했고 총을 맞은 피해자는 주차한 차들을 들이받으며 멈춰섰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3시간 뒤 시카고 브론즈빌에서도 갱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8세 소년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이 되면서 갱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총격 사건이 늘고 있다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의회와 전국 총기협회 NRA가 총기 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화된 법안은 각종 정신병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 위법 사실을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국 전과조회 시스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역시 1968년부터 정신병력자 등에는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상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버지니아 공대 사건 범인 조승희 씨의 경우도 정신병과 관련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 씨가 총기를 구입할 당시 전과조회가 깨끗한 것으로 나타나 총기상들이 권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총기 판매 규율 강화 법안이 그동안 전국 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로 수차례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개발국이 북미 최고 높이의 건물 스파이어 타워 건물을 허가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스파이어 타워는 2,000피트 높이로 150층 규모의 1,2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형식의 건물입니다. 시카고 건축허가위원회는 다음 주 중 건물의 디자인과 부지 적합성 등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승인이 날 경우 건축안은 오는 5월 9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승인 안건에 붙여지게 됩니다.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봄 공사를 시작해 2010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디자인 구성은 밀워키 박물관과 올림픽과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을 디자인했던 센티아고 칼라트라바시가 맡으며 공사는 아일랜드 공사업체 셀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사는 스퀘어피트당 $1,000가 넘는 개발비로 공사비만 총 $1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이 시의회 승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한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자숙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범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번 버지니아 공대 참사를 지켜보는 한인들 대다수의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원로 목사는 미주 한인들이 애도하고 슬픔은 함께 나눠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자책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민철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한국 정부는 3번에 걸쳐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태식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32일간 금식을 제안해 논란이 됐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죄책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을 미국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인 동포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관계한 문제는 아니지만 또 동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로해 준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떤 위로를 주는 그 이상의 또 그 이하의 없지 않게 책임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반세기에 달하는 시카고 이민 생활을 바탕으로 이종욱 목사는 미국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이번 사건을 인종적으로 연결지어서 인종 간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거듭된 애도 성명과 이태식 대사의 발언 역시 좀 더 신중해야 했다는 것이 이 목사의 견해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를 정해가지고 1분이고 혹은 2분이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 일에 대해가지고 그 부모들을 위해서 또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그런 묵념이나 그렇게 그거 하는 그거는 우리가 순간적이지만도 그래도 우리 성의를 표시하는 거 아니냐. 이종욱 목사는 또 한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미국인으로서의 책임에다 한인으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조금 잘못하면은 이 나라에서 낳는 사람보다도 뭔지 모르게 사회적으로 또 우리 한인 교포 사회적으로 이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사회로부터 묻게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일부 추도 행사와 애도 성명 등이 도를 넘어 한인 사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한 대응 속에 자녀들과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종교비자의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 종교비자를 신청하거나 종교비자 스폰서를 서주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폐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강화된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 발표된 새 규정안은 오는 6월까지 여론 수련 과정을 거쳐 가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교비자의 접수 창구는 연방 이민 귀화국으로 단일화되고 체류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비자 연장도 2년씩 2번만 허용되며
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심사관이 불시에 교회를 방문해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IRS가 승인한 납세 면제기관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 종교인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신청자 자격도 까다로워집니다. 에밀리오 곤잘레스 이민고 국장은 종교 이민과 종교 비자 프로그램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종교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검사 8명의 집단 해고와 관련해 엘버트 곤잘레스 법무장관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함께 곤잘레스 장관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곤잘레스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그간의 개입을 부인해온 발언과 관련해 설명에 오해가 있었고 책임을 완전히 인정한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탑 코번 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역시 공화당 소속인 앨럭 스펙터 의원도 이번 청문회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준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곤잘레스 장관은 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며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는 곤잘레스 장관이 사임해야 한다는 대답이 53%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급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이 갈수록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공급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고교 및 대학 중퇴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균 교육 이수 기간이 8년에 불과했던 20세기 초 이후 산업기술 발달에 따라 1920년대 말에는 10대의 고교 진학률이 50%를 넘는 등 진학률이 증가해왔지만 이 같은 교육률이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경제학자 로런스 카츠는 지금은 자녀 세대의 교육 정도가 부모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첫 번째 시기라며 현재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35%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널은 지난 1991년 당시 대학 졸업률이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캐나다와 핀란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 한국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최근 정부 주택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내 집 장만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L의 이상목 기자입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한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양한 정부의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샬롬센터는 오늘 한인 4가정이 각각 최저 8만에서 최고 12만까지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썬랜드의 42만 5천 달러짜리 첫 집을 장만한 패트릭 윤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30년 고정 5.125%의 이자로 30만 5,500달러를 대출받고 시정부 주택지원금 9만 달러를 비롯해 주정부 보조금과 다운페이 지원금을 각각 12,500달러, 12,750달러 지원받았습니다. LA로 오니까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를 받고 또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받고 집을 사게 돼서 아주 참 기쁩니다. 2005년까지 주택 가격을 27만 달러 이하로 제한해 실수요자가 없었던 이 프로그램은 콘도 가격 최고 29만 9천 달러, 주택 5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실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최고 연봉 8만 달러 이하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보관 기록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된 정보라든가 추측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격 조건도 간단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가능하고 정부에서 승인받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13만 명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 집 장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선거 공고와 함께 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거일은 오는 6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결정됐으며 선거 장소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입후보 등록일은 5월 9일부터 나흘간이며
후보자는 등록 신청서와 이력서, 한인회비 납부 영수증, 5인 이내 선거 관계인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장 후보자는 일리노이 주 내 5년 이상 거주자로 500명 이상 추천인을 확보해야 하며 만 35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시카고 체육회가 미주체전 출전 선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종목은 배드민턴과 육상, 씨름 골프, 검도 농구 등 17개 종목입니다. 신청 마감은 5월 7일이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선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오는 6월 29일부터 사흘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847-375-9800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미술협회가 주관하는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플렉션 X5로 이름 붙여진 전시회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풍경에 대한 느낌을 오일 페인트를 이용해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링컨우드 빌리지 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오는 5월 4일까지 열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사로부터 5스타 에어라인에 선정됐습니다. 5스타 에어라인은 기내 서비스와 항공, 품질 면에서 우수한 항공사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현재 싱가포르 항공, 캐세이 퍼시픽, 말레이시아 항공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글로벌 트래블러지가 선정한 3년 연속 최고 기내 서비스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3원 떨어져 매매 기준율 927.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8.5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6.5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1.27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3.73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아시아 증시의 반등과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수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어제보다 153.35포인트 추가 상승해 12,961.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1.04포인트 오르면서 2,526.3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3.62포인트 올라 1,484.3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낮 기온도 70도에 이르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9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48%, 바람은 북풍이 시간당 평균 3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 60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43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1일 토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 예보됐습니다. 22일 일요일도 맑겠으며 기온대도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가 예상됩니다. 23일 월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8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보내드렸던 KBC 뉴스 930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